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뭐 복습을 하기에는 그냥 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다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노드 해석법이라는 것과 지금 메쉬 해석법이라는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쉬 해석법이 끝나면 이제 3장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갈 텐데, 자, 우리가 노드 해석법에서 뭐 노드 해석법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기 때문에 KCL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메쉬 해석법에서는 우리가 자, 메쉬 요 룹 안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메쉬 커런트라고 정의를 하고 그 메쉬 커런트를 설정한 후에 이제 KVL을 이용해서 뭐 꼭 전류만 구하는 건 아니지만 전류를 주로 구하고 뭐 전압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노드 해석법에서 슈퍼노드라는 것이 나왔었죠. 자, 슈퍼노드라는 거는 자, 전화번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경우에 그 전화번이 레퍼런스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제 전화번이 있고 한쪽 노드가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자, 반대쪽 노드의 전압이 그냥 전압1의 전압값과 같은 상수로 이제 취급되고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없는 경우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비슷한 느낌으로 오늘 이제 요거 메셔런시스를 조금 더 하고 나면 이제 슈퍼메쉬라는 게 나와요. 슈퍼메쉬라는 건 당연히 이제 전류원이 그 메쉬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3장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6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I0라고 하는 대문자 I0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자, 문제에서 시계 방향으로 I1, I2, I3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설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했던 게, 자, 메쉬 커런트를 설정하고 나면 굳이 그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설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압원이나 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저항과 같은 수동 소자의 경우에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쪽으로 한번 설정해주면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자, I1부터 지금 해석할 거고, 자, 1번 메쉬에서 우리가 보면,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의 전압 상승과 두 개의 전압 강화가 있는 형태로 되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 자, 24V만큼이 전압 상승이 일어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쉬 커런트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일단 순방향이 지금 우리가 전류를 설정했는데 그 전류의 순방향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자,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순방향이겠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15의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I1의 전류와 오른쪽에 있는 I2의 전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I1은 우리가 설정한 그 스톤보 규정과 지금 일치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I2 전류와는 스톤보 규정이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우리가 오메오치를 쓸 거고 저항에 전류를 곱해야 되는데 전류가 I1 마이너스 I2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12옴도 마찬가지로 I1과 I3라고 한 전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I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했을 때 수동 보기준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I3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2 곱하기 I1 마이너스 I3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식이 첫 번째 식이에요. 지금 위아래 식이 위아래 식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고 그걸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걸 1번 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메쉬를 볼게요. 2번째 메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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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자, 두 번째 메쉬는 지금 여기 요 전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주면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화번호는 없고 저항만 있고 지금 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세 개 다 전압 강화만 일어나네요.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고 전압 강화를 시켰을 때 자, 여기 24옴부터 보게 되면 자, 24옴 같은 경우는 I2라고 하는 전류만 흐르고 있으니까 24 곱하기 I2 계산해 주면 전압 강화량이 계산되고 자, 그리고 자, 여기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자, I2는 지금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I3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게 이제 순방향이라고 잡으면 어떻게 하면 돼? 4옴 곱하기 I2 마이너스 I3를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순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I2는 지금 돌려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I1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이제 15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과 똑같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맨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어 있고 자, 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계 방향을 돌았을 때 플러스 그러면 다 전부 다 전압 강화만 있는 형태예요. 전압 상승은 없고 전압 강화만 있으니까 일단 전압 상승의 합 0으로 보고 자 여기는 4 곱하기 I5라고 되어 있는 것만큼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I5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나중에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없애면 돼? I5는 자 지금 I5라고 하는 게 여기 시범 저항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요 전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범 저항은 왼쪽에 있는 I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전류와 요 전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I1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요 I5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전류의 흐름이고 I2는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I5랑은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자 I5라고 하는 저 전류는 I1 마이너스 I2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식 안에다가 I5 대신에 I1 마이너스 I2를 넣어주게 되면 미지수가 I1, I2, I3만 딱 세 개만 남고 이제 식이 세 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우리 생각했고 다음 봅시다. 여기 12옴 저항을 볼 건데 12옴 저항 같은 경우는 I3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한 수동 보기종과 일치하고 I1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 12 곱하기 I3 마이너스 I1. 자, 그리고 지금 여기 4옴 저항 같은 경우도 I3는 순방향이고 I2는 역방향이지. 그래서 4옴에 I3 마이너스 I2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대신에 여기 있는 요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여기 있는 I5 대신에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관계식 I1 I2를 넣고 계산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1번, 2번, 3번씩인데 자 I1, I2, I3 그리고 여기도 1, 2, 3 있고 자 그거 앞에 있는 개수들을 모아서 이와 같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라모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여기는 이제 결과만 나와 있긴 한데 각각에 대한 자, 여기 원래 있던 것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I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요 델타 1이라고 했을 때 자, 얘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 있는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값 그리고 두 번째
I2에 대한 디터미넌트 구했을 때 이렇게 각각 구해주고 나면 자, 여기 I1, I2, I3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 결과는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관계식 이 I 이렇게 구하고자 구해야 되는 건 요거고 이게 I1 마이너스 I2였으니까 자, I1 마이너스 I2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5 암페어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한 복습은 요거로 이제 가름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슈퍼매시라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슈퍼매시는 지금 이와 같이 자, 메쉬 안에 룹 안에 전류원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슈퍼매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전화번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그라운드가 껴있는 경우에는 그냥 상수로 바뀌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메쉬 그러니까 그 룹 안에 전류원만 있는 그러니까 음, 룹 안에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값이 그냥 상수값으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쪽의 관계식으로 이제 표시되는 경우로 바뀔 텐데 자, 일단 한 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우리가 봤었냐면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먼저 봤었지.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했었죠. 자,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긴 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i3 같은 경우는 지금 메쉬 안에 자, 전류원이 있는데 그 전류원이 아래쪽과는 다르게 이 3번에 해당하는 메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류원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이 전류원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기는 해. 근데 이제 메시 커런트 입장에서 일단 3번에 해당하는 전류원의 그러니까 이 전류원의 값이 얘한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IG2라고 하는 이 전류원은 왼쪽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 메쉬와 오른쪽 메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그라운드 그러니까 슈퍼노드에서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I3라고 하는 지금 사실 요거를 굳이 이렇게 I3를 이 방향으로 돌릴 필요 없고 그냥 전류원 방향으로 돌렸으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뭐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I3라고 하는 게 전류 값이고 그 전류가 이 룹을 돌아가는 전류인데 자, 여기는 R1이라고 하는 저항 그리고 R2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서는 i3랑 R1 같은 경우는 i3와 i1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는 지금 i3와 i2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R1을 지나가고 있는 전류 그리고 R2를 지나가고 있는 전류는 i3랑은 조금 다른 값일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뭐 어쨌든 다른 값일 거야. 그러면 요 지금 이 핑크색으로 표현된 요 위치의 전류 값들은 i3다. 물론 이제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i3라고 봐도 되겠지. 지금 이렇게 흐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는 i3라고 봐도 되겠지. 그쵸? 일단 도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도선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브레이크 됐다든가 뭐 다시 합쳐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직렬로 연결된 도선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전류의 그러니까 같은 크기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IG1이라고 하는 전류원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메시 커런트 생각하지 말고 IG1이라고 하는 저 전류원이 있으면 이 전류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항상 같은 크기의 전류를 계속 흘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크기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값이 얼마겠어? 저 전류원의 크기만큼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전류원의 크기가 IG1이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I3라고 하는 게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했으면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겠죠. 근데 단지 지금 여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I3의 값이 마이너스 IG1의 값으로 표시되는 것만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 R1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값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위쪽에 있는 I3는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자, 지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와 같이 전류원이 메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그냥 이 전류원 값이 여기 있는 메쉬 커런트 값이야. 그래서 요거를 미지수를 잡지 말고 그냥 상수를 잡으면 돼요. 근데 미지수를 잡아버리면 이제 계산이 더 복잡해지고 틀릴 가능성도 꽤 높아져. 그러니까 일단 여기 메쉬 방정식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전류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전류원이 이렇게 뭐 커먼 브랜치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 껴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냥 상수로 대체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걸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경우가 지금 이와 같은 자, 가운데 껴있는 경우에요. 이와 가운데 껴있는 경우에는 자, 왼쪽, 오른쪽을 얘가 영향을 동시에 주겠죠. 그렇죠?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게 IG2라 그랬어. 근데 I1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저 전류원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는 I2고 I1은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자, 반대 방향인 것이 있고 순방향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 값이 IG2랑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IG2라고 하는 거는 자, 순방향인 I2 값에서 역방향인 I1 값을 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뭐 이게 일단 전류원이 가운데 껴있을 때 이제 해석법에 대한 거고 이제 슈퍼매시 조금 얘기가 더 나가야 돼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방금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 했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앞에 얘기는 이제 이해했다라고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저항도 하나 껴 있는 거야. 자, 저항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항이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I1과 I2의 값에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좀 고민해 보면 자, 저항이 뭐 10개 있고 100개 있고 상관없이 전류원이 6A짜리 전류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도선에서는 저항이 있건 없건 전류는 얼마야 항상? 6A야.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으로 무조건 6A가 흐르게 되죠. 저항이 있고 없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걸 없다라고 치고 풀어도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쟤는 6A만 유지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의 역할은 그냥 유관폐만 유지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이 안에서 시계 방향을 돌고 있으니까 여기 노드를 하나 봅시다.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즉 여기 내가 지금 엑스표치인 저 위치에서는 뭘 하고 있어? 유관폐의 전류를 지금 노드 쪽으로 공급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노드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는 저 전류의 값이 얼마면 돼? 우리가 KCL 쓰면 I1 더하기 유관표 하면 되죠. 그렇죠? 자, 물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나가니까 그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없는 셈 쳐도 돼. 이미 왜? 여기 오른쪽에 I1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전류 값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유관폐화가 고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거 빼고 생각하자는 거야. 여기 가운데가 없다라고 치면 하나의 룹이에요. 그렇지? 단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전류의 값만 달라. 왜 우리 슈퍼노드를 봤을 때 하나의 노드로 취급을 하는데 그 노드에 대해서 뭐 왼쪽 오른쪽이 이제 전압값이 다른 노드 전압값이 다르게 설정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설정이에요. 자, 다시 이제 좀 처음 나온 얘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게 뭐였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도선에 유관폐화 전류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전류원이 하는 역할은 유관폐화의 전류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 저 저항은 지금
저 전류원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은 분배되지만 전류의 값은 같다라고 했었죠. 자,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값이 같고 전류가 분배되는 거였고, 자, 이 경우는 그러면 자, 여기 이옴 저항이 아니라 뭐 100옴 저항이 있어도 저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른 거야. 아니, 같은 거야. 6암페어로.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뭐 이옴 저항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냥 역할은 6암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전류고 전류 값이고 I1, I2를 구해야 되는데 전류가 6암페어로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복잡한 저거는 없는 셈 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자, I1이라고 한 전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이고 그게 그 값이 I1이에요. 자, 위쪽에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봤을 때 저 노드로 공급되는 전류가 I1이 있고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급되는 전압이 6암페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노드에서 나가는 방향으로의 전류값이 얼마가 될 거냐? 자, 들어온 만큼 나가야겠지. 그렇죠? 그게 KCL이잖아. 그래서 I1 플러스 6만큼 나가면 돼. 그러면 지금 요 전류원이 있는 요 도선상에서 하는 일은 그냥 전류값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는 거는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I1 플러스 6으로 잡는 순간 이미 요 6암페어가 여기 고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 그치? 얘가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포함하고 있는데 얘를 추가로 생각하면 이게 6이 계속 더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없는 셈 쳐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그냥 저 가운데가 없다라고 치면은 메쉬가 두 개짜리 메쉬가 아니라 하나짜리 메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왼쪽과 오른쪽의 전류값만 다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위치만 잘 생각해서 전류를 적용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된 게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대로 하면 이제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치고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운데 거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I1과 I2에 대한 저기 방정식 두 개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얘를 우리가 없다라고 치고 여기가 I1 플러스 6암페어다라고 놓고 생각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룹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I2라고 되어 있지만 I2가 결국은 뭐예요? I1 플러스 6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있었던 저 6암페어짜리 전류원과 이온저항은 없애버렸어. 이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그냥 I1 한 개에 대한 KVL로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립 방정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방정식, 해가 하나인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쓰면 돼요. 자, 뭐 여기 밑에 써 있지만 그걸로 같이 연습을 해보면 일단 이와 같은 전류의 흐름이 있다라고 볼 거고 자 왼쪽에서는 I1 이거 가운데를 나눠서 오른쪽에서는 I1 플러스 6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했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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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상승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전압 강화예요. 그럼 식을 써봅시다. 전압 상승의 합이 20V지 그치? 전압 강화가 3개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요 6옴은 전류가 얼마가 흘러? I1이 흘러야겠죠. 그래서 자, 6 곱하기 I1이 흐르고 자, 그다음 10옴 저항. 요 아까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I1 플러스 6의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I1 플러스 6이 돼요.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I1 플러스 6이 되겠죠. 더하기 4 곱하기 I1 플러스 6이 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I2라고 이제 적혀 있던 이게 뭐야 II2인지 모르겠는데 I 하나 지워야 돼. 자, 4 곱하기 I2라고 되어 있는 저 I2 자리에 여기 있는 것처럼 I1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자, I1 구해지고 마찬가지로 I2 여기 동호가 아니 여기 I2는 2.8A가 나오게 되면 돼요. 이해돼? 자, 요게 슈퍼매시예요. 그래서 슈퍼노드랑 슈퍼매시는 잘만 사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이 이제 두 개의 미지수를 써야 되는 방정식이었는데 하나짜리로 바뀌잖아요. 이와 같이 굉장히 계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단 조심해야 될 거, 자, 왼쪽, 오른쪽의 전류값을 잘 설정해서 헷갈리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얘기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하지 않았던 얘기가 요거 하나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어, 지금 I2라고 하는 전류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자, I2 더하기 아니 I2라고 하는 전류 마이너스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IG2라고 지금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거를 옮겨서 I1 플러스 IG2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단 할 일 다 했지.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자, 하나의 룹이 있는데 그 룹 안에서 I1 왼쪽에서는 I1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I1 더하기 IG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 많이들 졸려하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것에 대한 이제 슈퍼매시예요.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전류원이 그냥 없는 셈 쳐도 되잖아. 이미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지금 여기 가운데를 뚫어놓고 하나의 룹이라고 보고 단 왼쪽은 I1, 오른쪽은 I1 플러스 IG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이제 식을 세우면 자, 지금 채웁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렇지? 자 그러면 전압상승 하나 있죠? VG3만큼의 전압상승 VG3만큼의 전압상승이 있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R1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위에가 뚫려 있지만 전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던 걸 없앤 것 생략한 것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자 R1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I1이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 마이너스 IG1이라고 설정한 게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자 R1 곱하기 I1 마이너스 IG1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 R2 같은 경우는 R2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이 방향으로 I1 더하기 IG2라고 흐르고 있지. 그리고 순방향이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가 순방향이죠. 그래서 R2 곱하기 I1 플러스 IG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G1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 있는 거 R3는 지금 I1 플러스 IG2만 흐르고 있으니까 I1 플러스 IG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식이 완성되고 아래쪽에 있는 식을 위에 거에서 지금 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서 플러스로 하고 여기도 플러스로 하면 같은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메쉬 커런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 볼테이지가 소스도 있으니까 메쉬 커런트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있는 9A 전류원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사이에 껴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뚫을 수 있어.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요 전류원을 기준으로 I1과 I3의 전류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9A 전류원과 같은 방향이고 I3라고 하는 전류는 9A 전류원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자 I1 마이너스 I3라고 하는 값이 9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3라고 하는 거를 I1 마이너스 9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전류원은 역할 다 했다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 자, 종속 전류원이 하나 있는데 종속 전류원도 어쨌든 역할은 뭐예요?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단지 달라지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독립 전류원과 다른 거는 뭐야? 전류의 값이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아니, 뭐 고정시키지 않더라도 저걸 일정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와 같이 그냥 표시할 수 있겠죠. 일정하게. 그러면 자 여기 EVX라고 하는 전류가 아래쪽에서 윗방향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VX라고 하는 건 여기 이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류야. 전압값이야. 그러면 자 아래쪽에서 윗방향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I4를 기준으로 봅시다. I4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이기 때문에 EVX랑 같은 방향. 지금 I3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EVX라고 하는 값은 I4 마이너스 I3로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I4라고 하는 저 전류의 값은 메쉬 커런트의 값은 EVX 더하기 I3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I3를 아까 구했는데 I1 마이너스 9였어요. 그러면 EVX 더하기 I1 마이너스 9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I1 더하기 EVX 마이너스 9로 표시되었고 저거를 표시했으니까 얘는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룹이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지금 미지수도 I1과 I2만 남고 다 없어졌고 룹도 두 개로 줄었어요. 이런 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린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자, 저 그림을 이렇게 위에다가 다시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위에다 그린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자, VX가 뭔지를 일단 우리가 설정해 주겠죠. 여기 있는 요 VX를 봐야 되니까. 그치? 대입해야 되니까. 자, VX랑 IY도 없애줘야지. 그치? 그래야 미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룹에, 아니, 두 개의 메쉬 방정식에 두 개의 미지수인 식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VX가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좀 복잡하지만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자, VX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 이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에요. 그리, 그러면 오메가씩 써야겠지. 2 곱하기 전류의 값인데, 자, 저항값이 2고, 전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VX가 플러스가 위쪽, 아래쪽이 마이너스고, I1은 지금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순방향이죠. 자, I2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전류값이 I1 마이너스 I2로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나온 식이 여기는 요 식이에요. IY를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요 IY라고 하는 요 식은 일단 KVL을 써서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돌리는 게 좋을까? 요 안에서 돌립시다. 여기 음, 예, 네, 미안. 지금 얘는 지금 나중에 케이블을 쓸 때 들어가는 거고, 요 IY를 구해줘야 되죠. 저 I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전류의 값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봐봐. 지금 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 설정한 거는 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치면은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I1 플러스 EVX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EVX 플러스 9로 설정했고 자, 위에서 구한 VX를 대신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자, 이와 같이 I1과 I2만 관계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I1, I2 빼고는 다 없앴어. 그럼 이제 방정식만 잘 세우면 되겠죠? 자, 헷갈리지 않게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자, I2부터 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자, 그럼 위쪽은 지금 1옴 저항, 그러니까 위쪽에는 1옴 저항은 I2만 지금 관계가 되니까 일단 모두 다 전압 강하지. 화살표 방향 따라갈 때 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 강하니까 일단 전압 상승은 0이다라고 보고 자, 위쪽에서는 1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것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3IY만큼의 전압 강화인데 그거 대신에 나중에 적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3IY로 그냥 적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는 1옴 같은 경우는 I2는 지금 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맞춰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아래쪽은 지금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1 곱하기 I2 마이너스 자, 여기 가운데 쪽에 원래 흐르는 걸로 우리가 계산했었던 I1 마이너스 9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에 I1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옴 저항 같은 경우는 더하기 자, 2 곱하기 자, I2는 순방향이고 I1은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I2 마이너스 I1을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 IY 대신에 저기 있는 저거 넣고 계산을 하면 지금 요거 밑에 있는 요 식이에요. 어쨌든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인데 요거 계산하면 되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모르겠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그 룹을 계산해 봅시다. 자,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야. 그러면 일단 전압 상승이 두 개 있어요. 2볼트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여기 3IY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전압 강화를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2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왼쪽 I1 그다음에 오른쪽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고 I1이 순방향이니까 I1에서 I2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1옴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 1옴 저항 같은 경우는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니까 I1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요 전류는 순방향이고 I2라고 하는 전류는 역방향이죠. 그래서 1 곱하기 I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I2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요거 고려해주면 되죠. 이옴 저항 같은 경우 그냥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1 플러스 2VX 마이너스 9를 계산하고 VX와 IY 자리에다가 여기서 과연 이 관계식 넣어주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저걸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역행렬을 계산해서 I1과 I2를 구하는 거를 해봤어요. 그러면 I1은 2A, I2는 0A가 나온다라고 풀릴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은 직접 해봅시다. 음. 자, 그러면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4장 들어갈게요. 자, 4장의 내용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자, 회로 해석을 위한 정리예요. 뭐 서킷 시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중첩의 원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태분행 노튼 정리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 사실. 여기서는 뭐 그냥 그걸 적용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여기 있는 오음의 법칙, 힐리오프 법칙,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우리 뭐지 메시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까지 배웠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기 있는 뭐 로튼 정리, 태블행 정리 있지만 안 써도 돼. 음. 꼭 써야 되는 거는 위에 것들은 꼭 써야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쓰면 계산이 좀 편해질 거고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공부 안 할 거라서 이제 문제는 쓰게 되겠지. 태블행 회로로 줄였을 때에 간략화 시켰을 때에
뭐 저항값과 전압원 값을 구해라라고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로 해석에 있어서 위에 것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뭐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4장까지가 중간고사고 중간고사 범위이고 지금 보면은 진도가 좀 빨라. 그러니까 왜 빠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진짜 문제 다 풀어져 가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좀 빨라. 그래서 이제 시간상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제 낸 것도 좀 수업 시간에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이 있는데 사실 근데 저 중간고사 이전에 좀 진도를 많이 빼놔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실습을 수업 시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좀 빼놔야 되긴 하는데 작년 진도 나온 거랑 비교해 보면은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 한 일주일 정도가 좀 빠르긴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 배우고 나면 이제 1차 회로, 2차 회로 배우면 이제 우리 대망의 1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요.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우리 이미 했던 얘기예요. 선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선형성은 비례성과 가산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였고, 자, 뭐 선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자,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는 아닌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1학기 과정에서는 자, 전력을 구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첩이 허용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전력 같은 경우는 왜 제곱항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제곱항이 들어가면 일단은 선형은 아니지. 직선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중첩은 일단 전력 빼고는 다 성립된다라고 1학기 때는 배웁시다. 알겠죠? 2학기 때 일반적으로는 전력에 대해서 성립 안 하는 게 맞는데 특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나중에 기억하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전력은 중첩이 허용이 안 돼. 전류, 전압 구하는 거는 다 허용되는데 전력은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전제하고 2학기 때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둡시다. 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류원을 전화번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딱 그거예요.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전류원을 전화번호로 바꾸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꿨을 때 공식 같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전화번호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전류원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여기 4장, 그러니까 네 번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 태분행 정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자,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그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과, 그러니까 독립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정리예요. 자, 그리고 노튼 정리는, 자, 요거는, 자, 제가 써줄게. 자, 전화번과 저항을 자, 얘는 직렬 연결이야. 노튼 정리는 전제는 똑같아요.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단 병렬 연결이야. 그래서 얘는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여기 아래쪽은 7번에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태블행 노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 자, 8번이 이제 좀 내용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전력을 이제 뭐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그 뭐 여러분들 가정이나 학교나 뭐 이렇게 쓰고자 하는 대로 이제 공급해 주겠죠. 자, 공급해 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 전력이 전송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력에 로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로스가
안 생길 수 없어. 안 생길 수 없는데 최대한 적게 생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자, 얘가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태분행 혹은 노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서는 이제 여기 슈퍼포지션을 위한 거고 요 아래쪽은 이제 태분행 노튼 회로 노튼 정리를 이용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리니어리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리니어리티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직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직선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공식이 오메 법칙이죠. 그렇죠? 자, 전압과 전류 사이의 비례 상수가 지금 저기 써 있는 것 같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면 이와 같은 직선식으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 있지만 선형성은 비례성과 가산성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이제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좀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선형 회로예요. 뭐 나중에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비선형 회로가 나오기는 해. 근데 적어도 올해 다루는 회로는 선형 회로야.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뭐 전원이 뭐 전류건이든 전압원이든 뭐 이렇게 공급하겠죠. 공급하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저항에서의 어떤 뭐 전압값 혹은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내가 여기서 전압값을 10볼트를 줬고 그 10볼트를 줬을 때 여기서 이 저항에서 측정되는 전압값이 1볼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비례성이 성립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회로가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20볼트 전압원을 그러니까 10볼트 전압을 20볼트 전압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쪽에 측정된 전압이 딱 두 배가 돼. 그래서 2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자, 비례성이에요. 자, 우리 이제 회로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산성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맞물리는데 회로 안에 요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회로이긴 하다. 자, 전화번이 막 여러 개 있다고 봅시다. 사실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 개 있다고 봐. 얘네 사실 병렬 연결시키면 안 되거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고 봐. 그러면, 자, 저기 있는 저 가산성은 어떤 얘기냐? 전화번이 세 개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전화값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 개를 다 놓고 해석했을 때의 답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회로에 전화번 세 개가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그걸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 그랬을 때 답이 뭐 A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1번 전화번, 2번 전화번, 3번 전화번이 있는데 자, 1번 전화번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랬을 때 값을 뭐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리고 2번 전화번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게 여기에서의 전화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b라고 생각하고 여기 3번 전화번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값이 나와. 이게 가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가산성이 성립해.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두 다 놓고 풀어도 돼. 모두 다 놓고 풀어도 되는데 모두 다 놓고 풀었을 때 좀 복잡한 경우에는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각각에 대한 걸 다 구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 가산성, 회로에서의 가산성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이제 중첩의 원리에서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전화번이 여러 개, 혹은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만 남겨놓고 푼다는 건데,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남겨놓으려면 나머지는 없애야 되잖아. 그렇죠? 전화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전화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화번은 없애고, 전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고.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리고 이제 이미 설명을 했던 얘기예요. 전압은 어떻게 없애면 된다? 단락시키면 돼요. 전압원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양단의 전이차를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양단의 전이차를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전이차를 없애주려면 그 사이를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시켜주면 전류는 흐르고 저항값이 0이기 때문에 전압값도 0이겠지. 그렇죠? 자, 전류원은 전류를 흘려주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끊어버리면 돼. 다시 말하면 개방시키면 돼요. 자, 요거는 잘 이제부터 잘 기억합시다. 자, 전압원을 없애야 되는 경우에는 단락시키면 돼요. 자, 전류원을 없애야 되는 경우에는 개방시키면 돼. 알겠죠? 자, 요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저기 여기 비례성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자, 자, 곱셈 그리고 여기 있는 적분식, 미분식이 다 선형성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1차 미분회로, 2차 미분회로도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치,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중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6장, 7장에서는 이제 미분, 적분이 나오는 식을 다룰 거잖아요. 자, 제곱항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 다 선형성을 만족하는 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회로를 해석할 때 전력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중첩 혹은 뭐 선형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냥 선형성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어떤 값이 k배 되었을 때 결과도 k배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같이 해봅시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야. 지금 여기서의 전압값이 달라지면 여기서의 전압값이 달라지는 어, 맞아. 그걸 거야. 저 정확하지가 않네. 자, I5라고 하는 전류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VS가 12V 그리고 VS가 24V일 경우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VS라고 하는 전압 값이 12V에서 24V로 갈 때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얘기로 예측을 하면 원래 12V에서 구했던 값이 A라고 하면 지금 24V에서 구한 값은 2배의 A가 되면 되겠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각각 구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IO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고 IO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메쉬 방정식 했던 그 형태랑 동일하죠? 거의. 그러면 봅시다. 지금 뭐 이렇게 끊어내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네. 왜냐하면 전류원이 중간에 껴있진 않죠. 지금 전압원이 껴있는 거고 전류원이 껴있진 않아요. 그러면 I1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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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모두 다 전압 강화예요. 전압 상승의 합은 0이고 전압 강화가 여기 6옴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I1 그리고 여기 2옴 저항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I1 그리고 자 여기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자 왼쪽에서의 전류와 오른쪽에서의 전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매시 커런트는 지금 수동부 균형을 만족하고 있고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I2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VS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 자, VS는 지금 상수죠. 저기서 12V라고 주어졌어. 그래서 VS라고 쓰지 말고 일단 여기는 12V라고 씁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회로를 봅시다. 오른쪽 회로를 보면 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예요. 지금 전압 상승 하나, 두 개. 자, VS 12V와 3VX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전압 강화가 총 3개 있는데 8번부터 봅시다. 8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4 곱하기 여기 있는 거 4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자, 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으로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I2와 방향이 일치하고 I1은 역방향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Vx를 줄여줘야 되잖아. 여기 종속 전원이 하나 있으니까, 종속 전화번이 하나 있으니까 저거 줄여줘야 되죠.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요 Vx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주면 돼. 자, 저 Vx 값이 얼마겠어요? 2 곱하기 I1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커런트 I1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가 오메오식 쓰면 되죠. 2 곱하기 I1.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I1만큼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이런 식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표현하게 되면 아까 이제 VS를 그냥 VS를 놓고 정리했을 때 자, 이와 같이 식 두 개로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풀게 되면 지금 I5라고 하는 요 값은 I2라고 하는 값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I1이 지금 마이너스 6 I2다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2라고 하는 전류의 값이 76분의 VS가 나와요. 그리고 저 VS 대신에 12V 혹은 24V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2V 전압원을 넣었을 때의 값이 76분의 12가 될 거고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전압 값이 두 배가 되면 그 출력도 두 배가 되어서 76분의 24 암페어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례성에 대한 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할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 자, V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저기 비례성을 갖다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특이하게 풀어요. 원래대로 풀라고 치면 여기에 매치 커런트 I1, I2, I3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 특이하게 푸는 건데 뭐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연습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뭐 잘 쓰면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V1을 구해야 돼.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지금 저항이에요. 얘를 아니 여기 V1이라고 하는 값을 1볼트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이야. 알겠죠? 그래서 1볼트를 가정하고 문제를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전압, VG1이라고 하는 전압을 구했을 때 그 값이 45가 나오면 1볼트가 맞는 거겠지. 그러면 잘 찍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인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볼트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압값 알고 있고 저항값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야? 전류값을 알겠지.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의 전압을 우리가 1볼트를 잡았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값이 얼마? 2A죠. 자, 요 전류가 2A예요.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2A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여기 있는 요 저항과 여기 있는 이 저항은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뭐와 같아? 전압값이 같겠지. 그러면 V2라고 하는 요 전압값도 1볼트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배울 거 다 배웠어. 그 배운 걸 다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1볼트니까 여기 1옴 저항이고 그럼 여기 I2라고 하는 전류의 값이 얼마일까? 1A겠지. 그렇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1A 할 거예요. 여기 노드가 있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노드 방향으로 들어온 전류가 I3고
그 노드로부터 나간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I1, I2예요. 그럼 I3가 얼마가 되겠어? I1 더하기 I2가 되겠지. 하나는 2A 있고 하나는 1A 있으니까 I3는 3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3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은 얼마가 될까? 오형식을 써서 9V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5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값을 구할 거예요. 얼마가 되면 될까? 일단 V4라고 놉시다. 5옴 저항에서 전압값을.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룹을 돌려요. KV를 쓰겠다는 거야. 전압 상승이 V4만큼 돼 있어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 전압 상승이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자, V3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지금 V2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럼 두 개는 전압 강화야. 그리고 우리가 V3 알고 있고 V2 알고 있죠? 얼마? V3는 9V 그리고 V2는 1V. 그러면 10V가 되면 되겠네요. 맞아. 자, 그러면 V4라고 하는 전압 값이 10V예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면 되겠죠? 얼마겠어? 2A. 그러면 자, 여기 노드가 있고 저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두 개가 있어요. 3A, 2A야.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I5예요. 얼마여야 될까? 두 개 합한 5A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5A 전류원 값이 있고 1옴 저항이 있으니까 요 전압 값은 5V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이 VG1이라고 하는 값이 원래 45V인데 그러니까 45V가 일단 딱 봐도 분위기상 안 나올 거는 같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봅시다. 그냥 저 상황에 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룹을 돌려요. KVL을 쓴다는 얘기고 전압 상승이 VG1만큼 있고 전압 강화가 여기 있는 V5 그다음에 V4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V5 값이 얼마였어? 5V. V4 값이 10V. 그러면 이 값이 15V가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네요. 근데 원래 우리가 설정했던 건 원래 주어진 건 얼마였어? 45V. 3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아까 1V라고 가정했을 때 15V 나왔으니까 45V가 나오려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돼. 그래서 V1 값은 3V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형성을 얘기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지? 음. 그래서 지금 복잡한 거 좀 지워보고 다시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자, 여기 1V에 2A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여기 I1이 2A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V2라고 하는 게 이제 1V가 되죠. 자, 그래서 V2 1V 그래서 I2라는 것도 1A가 되고 지금 I3라고 하는 전류값이 들어가서 I2, I1으로 나눠지니까 I3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A가 되고 자, 3A니까 여기 있는 이 V3를 구할 수 있죠. 오역칙을 이용해서 그게 9V가 되고 자, 지금 여기 룹 안에 V4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V3와 V2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VL을 써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KVL을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래서 KVL을 써서 구하면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V4 값이 V2와 V3 합이 되고 그게 10V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여기 우리가 전류의 값 I4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A가 나오고 자, 2A 전류원 2A 전류 있고 지금 3A 전류가 노드로부터 여기 있는 요 노드로부터 나가고 있죠. 그러면 그거 두 개 합한 게 들어오는 전류 합과 같으면 되지. I5의 합이 여기 있는 3과 2의 합인 5A가 되고 자, 5A 전류가 지금 1옴 저항에 1옴 저항을 흐르고 있으니까 전압값이 5V가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V5와 V4를 더한 것만큼의 값이 여기 있는 요 전압원의 전압 상승값과 같으면 되죠.
그래서 그게 15V가 되고 자, 이 15V가 45V와 같지 않으니 이것의 B인 그러니까 3배를 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배를 해주면 3V가 나오고 그 값이 여기 있는 요 V1 값과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중첩이라는 거를 회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때에 중첩이라는 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중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큰 전제예요. 알겠지? 자, 선형 회로 수의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 혹은 전류가 각각의 독립 전원에 의해서 소자에 걸리는 전압 전류의 대수합과 같다. 말이 어렵지. 그치?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압원 혹은 전류원, 그러니까 그냥 전압원 전류를 합쳐 전원이라고 합시다.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전압값 혹은 특정 전류값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전원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고 난 다음에 구한 값들의 합과 모든 전원이 다 있는 상태에서 구한 문제의 답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냥 모든 전원을 다 놓고 푸는 게 편하면 그냥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전원을 하나만 놓고 그러니까 나머지 없애고 하나만 놓고 각각 풀어서 더하는 게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풀면 돼. 알겠죠? 풀이 방법이 하나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원이 뭐 하나 있거나 뭐 있더라도 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경우야. 그런데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앤 후에 구한 값들을 각각에 대해서 구한 값들을 합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는 문제는 없어. 알겠죠? 쓰면 편하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 처음 뭐 하나의 전원만 남기고 다른 모든 자, 중요한 거. 이 경우는 독립 전원만 제거해요. 자, 종속 전원은 제거하게 되면 그 내부에는 내부 저항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로의 형태가 등가가 아닌 형태가 돼요. 자, 우리가 뭐 슈퍼노드를 쓰던 뭐 슈퍼매치를 쓰던 할 때 그때도 뭐 종속 전류원, 종속 전압원이 있어도 그냥 독립 전원, 독립 전압원, 아니,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과 같이 취급했죠. 그런데 자, 이제 중첩을 적용할 때와 우리가 태블링 노튼을 이제 또 얘기할 때는 종속 전원은 함부로 없애면 안 돼. 내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의 전원만 남기고 다른 모든 독립 전원만 제거한다. 자, 그리고 뭐 출력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한다. 그리고 자, 이거 지금 하나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전원에 대해서 1과 2의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합해주면 전체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으니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풀면 되는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전화번이 있고 여긴 전류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렇지? 아까 우리가 그 뭐지? 슈퍼 메쉬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전류원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여기 IG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고 얘 없애고 그냥 요 싱글 룹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들 의아한 표정을. 자, 다시 괜히 얘기에 꺼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 자, 일단 중첩으로 풀 거야. 중첩으로 푸는 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우리가 슈퍼매시를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전류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 전류원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가운데 껴 있을 경우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끊어낼 수 있어. 근데 얘가 한 역할은 뭐예요? 전류를 공급하는 거지. IG2의 전류가 여기 흐른다라고 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얘는 끊어내도 되지. 그러면 쟤를 끊어내고 나면 여기 있는 요 룹 하나짜리만 남죠.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그러면 자, I2가 지금 문제에서 I1, I2가 있는데 그거 다 일단 생략하고 I2만 이렇게 흐르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 IG2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I2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모두 다 전압 상승이 아니라 전압 강화로 보는 거지. 그렇지? VG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더하기 자, 여기 이옴 저항의 전압 강화는 얼마만큼이겠어요? 2옴 곱하기 요 전류를 I2라고 하면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자,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I2는 지금 이 플러스를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을 잡았을 때 순방향이지. IG2는 역방향이지. 그러면 저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면 되겠어요? 4 곱하기 I2 마이너스 걸 전압 상승은 0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요거 구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미지수는 I2만 있는 거고 IG2와 IG1은 이제 VG1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짜리로 바뀌었지. 그렇지? 원래는 여기 뭐 I1과 I2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 말고 왼쪽 메쉬 커런트와 오른쪽 메쉬 커런트를 다 구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싱글 루프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중첩으로 들어갈게요. 자 중첩의 경우에 자 일단 첫 번째 전화번만 남기고 싶은 거야. 뭐요? 전화번만 남기고 싶고 전화번만 남겼을 때 전류원은 없어져야겠지. 그렇죠? 일단 둘 다 독립전환이니까 하나만 남기면 하나 없앨 수 있죠. 자,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한다? 전류원은 우리가 개방시키고 전화번은 단락시킨다 그랬어요. 개방시킨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죠. 자, 저기가 끊어지면 요 회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다 무시하면 돼. 여기 뭐 이렇게 글을 놨지만 얘 그냥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요것만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 안에서 KVL을 잘 쓰면 돼.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 게 지금 I1, I2가 지금 이렇게 좀 헷갈리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헷갈리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으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을 한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정합시다. 방향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방향만 정한 거야. 자, 그 방향에 맞게 전류의 값을 조정해 줍시다. 지금 여기 4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I1A가 흐르고 있는데 수송 모기는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비둬도 되겠지. 위쪽 방향이 조금 이제 불편하지.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놨는데 지금 I2A라고 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I2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었지. 자, 그러면 우리가 VG1이라고 하는 전압 상승이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전압 상승이 있고 두 개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I2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4 곱하기 I1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KVL이 완성될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고 그렇게 구했을 때 아,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구나. 오케이. 예. 되고 자, 여기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전화번을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독립전화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단락시키면 된다 했지.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IG2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IG2의 전류가 지금 I2B 그다음에 I1B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씩이 나와. IG2는 I1B 더하기 I2B라고 하는 식이 나. 왜 두 개가 나오냐면 I1과 I2를 우리가 구하려면 이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안에서의 이제 룩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이 방향을 돌립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옴 저항에서는 지금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를 잡았는데 I2가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2 B로 놓으면 되고 자 이번엔 여기가 좀 달라지는 게 I1이라고 하는 자,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I2가 I1B라고 하는 전류가 있는데 그 I1B라고 하는 전류가 얘와 얘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I1B라는 거고 이미 정해진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I1, B를 놓고 풀면 돼. 요 얘기 뭔지 알겠어요? 음.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뭐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놓고 풀게 되면 여기가 지금 뭐 IG2로 되니까 얘는 없다고 치고 I1 B 대신에 원래 I1 플러스 IG2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여기 4옴 저항을 흐르는 전류값이 I1B라고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양쪽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에 이미 정해진 저 값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I2B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더하기 4 곱하기 I1B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있고 그거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니까 I1B 값과 I2B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푼 거는 사실 방법은 전류 분배 법칙을 쓰긴 했어요.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풀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놓고 풉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I1 그다음에 I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각각의 구한 I1A 값과 지금 I1B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I2 값을 구하기 위해서 I2A 값과 I2B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아까 풀었던 방법과 지금 1번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없다라고 치면 요거 직렬 연결 회로죠. 맞아? 전압원 그리고 저항 두 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자,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 연습을 안 하긴 했지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우리가 단순 덧셈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자, 2옴 저항과 4옴 저항이 어떻게 돼 있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저걸 우리가 하나의 저항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 6옴. 자, 6옴 저항이 하나 있고 VG1이 있고 여기 6옴 저항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회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일까? 그냥 I라고 합시다. 6분의 VG1이 되겠지. 그치? 지금 이 방향으로의 전류를 구했는데 6분의 VG1이었어요. 그럼 I1A라고 하는 값과 여기 있는 요 전류값은 같은 값이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은 지금 방향은 반대인데 같은 전류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6분의 VG1을 계산해주면 그게 I2A랑 같겠죠. 자, 그렇게 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압원,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전류원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전압원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각각 구해서 이와 같이 더해주면 중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둡시다. 지금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해주고 다시 풀어줄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으로 풀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첩을 꼭 써야 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이미 많이 봤던 형태죠. 우리 앞에서. 여기서 하나 돌리고 여기서 하나 돌리고 여기서 하나 돌리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 뭐? 2A 전류원이 여기 껴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미지수를 놓으면 복잡해지니 미지수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 얘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2A가 흐른다라고 보면은 여기 뭐 I1, 여기 I2라고 하면 I1, I2에 대한
루프 방정식 써서 구하면 오히려 더 편해, 사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중첩을 이렇게 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이해되죠? 자, 중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중첩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첩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자, 중첩을 이용할 건데 과제로 지금 그 등가 저항 구하는 거 잔뜩 나가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 저항 구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얘만 남긴 거예요. 얘만 남기고 나머지 없앴어.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만 일단 좀 봅시다. 18볼트 전화번 같은 경우는 요거 단락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끊어주면 돼. 그러면 끊어주면은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데 D라고 하는 노드와 C라고 하는 노드 사이에는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제 18볼트 전화번이 없어지면 저게 단락된다 그랬잖아요. 단락되면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되는 거고 이상적인 도선은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B와 D라고 하는 노드가 합쳐질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하나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오므려 주면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2옴 거쳐서 가는 길과 6옴 거쳐서 가는 길 두 개가 생겨. 그럼 이게 뭐예요? 병렬 연결이지. 그래서 일단 6볼트 전화번은 그대로 있고 2옴 저항 있고 그다음에 3옴 저항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유지하고 바뀐 게 지금 18볼트 전화번과 2A 전류원이 없어졌으니까 2A 전류원 없어진 부분 끊어내면 되니까 지금 끊어진 형태. 그리고 주황색 표시한 요 부분은 합쳐지니까 B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노드가 합쳐지면 2옴 저항과 6옴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일단 하나. 자, 두 번째. 18볼트 전화번만 남기고 나머지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단 끊어지는 거는 이해되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노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위쪽에 있는 요 도선이 그냥 이상적인 도선이에요. 그러면 저 A와 C도 이렇게 위쪽으로 합칠 수 있지. 그래서 보면은 A와 C가 합쳐졌고, 자, 그러니까 B라는 노드가 지금 AC 노드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를 갈 수 있는 게 2옴 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3옴 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있으니까 서로 병렬 연결이겠지. 그래서 지금 요거예요. 지금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6옴 저항과 18볼트 전화번인데 18볼트 전화번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끊어졌으니까. 6옴 저항이 지금 D라고 하는 노드와 지금 A, C라고 하는 노드 사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C라고 하는 노드와 D라고 하는 노드 사이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지. 자, 이거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운 거 맞고 근데 계속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자, 마지막. 요거만 남기는 거예요. 전류원만 남기고 얘네 단락시키고 얘네 단락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 일단 요거 하나의 노드예요. 그러면 얘도 지금 역할을 안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합칠 수 있겠지. 그렇지? B와 D가 합해져서 이렇게 합쳐진다고 봅시다.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쪽도 아무 역할을 안 해요. 여기도 지금 단락되어 있잖아. 그럼 C랑 요 A랑도 합쳐질 수 있어. 이렇게 합해져. 그러면 지금 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얘도 도선이고 얘도 도선이고 이렇게가 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야. 자, 2옴 저항, 2A 전류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을 공급을 해. 일단 C라고 하는 노드 혹은 여기 A라고 하는 노드야. C 혹은 A의 노드로 들어가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2옴 저항을 거쳐서
가거나 혹은 삼음저항을 거쳐서 갈 거예요.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자, 나 미치겠네. 네, 일단 끝까지 얘기할게.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자, 2A 전류원이 지금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류 공급을 하면 그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처음? 여기 A 혹은 C로 들어가. 같은 노드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도 같은 얘기니까, 일단,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는 거야. 지금 얘도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얘도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결국 만난 데가 어디야? B에서 만나. 맞아. 근데 그 B라고 한 노드가 결국 뭐예요? 얘랑 같은 노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노드를 얘도 공유하고 있지. 그치? 얘와 얘의 노드를 얘도 공유하고 있고 얘와 얘의 노드를 얘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색깔을 바꾸면 지금 여기 노드가 하나 있고 요 노드는 서로 같은 노드고 얘도 지금 요 두 개 같은 노드예요. 전류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랬을 때 요 주황 요 뭐지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에 노드 공유하고 있고 얘도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 노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러면 일단 2옴과 3옴은 서로 병렬 연결인 건 알겠지. 같은 노드이고 갈 수 있는 길 두 개잖아. 2옴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3옴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6옴도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에 주황색 노드 사이에 있는 놓여 있는 저항이에요. 그럼 쟤도 병렬인 거야. 자, 모든 게 지금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에 걸려 있어. 얘는 단락되어 있고 얘도 단락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얘도 핑크색과 주황색 사이 노드에 껴있는 전류원이에요. 그러면 자, 핑크색에서 주황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총 4개 있는 거지. 전류원 거쳐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3옴 저항, 2옴 저항, 6옴 저항. 그러면 모든 소자들이 다 병렬 연결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집에 가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